안녕하세요. 아찌운동TV입니다. 저번 시간에 나에게 맞는 스쿼트 설명드렸어요. 제가 아직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분들이 정말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해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내 몸의 기능을 알고 동작을 하는 거하고 내 몸의 기능을 모르고 동작을 하는 거는 눈을 뜨고 길을 찾아가는 거하고 눈을 감고 길을 찾아가는 거하고 같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제가 점점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알고는 계세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알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오늘 얘기 나눌 주제는 나는 왜 쪼그려 앉으면 뒤꿈치가 들릴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뒤꿈치는 왜 들릴까요? 많은 영상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킬레스건이 짧고 비복근이 짧기 때문에 뒤꿈치가 들린다.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정확하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기능의 부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70%는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킬레스건이나 비복근이 짧아서 문제가 있는 분들 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70%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문제점은 뭐냐면 골반이 후방경사가 된다는 거예요. 스쿼트를 가르쳐 보면 나이가 있는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스쿼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쪼그려 앉는 거에 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처럼 쪼그려 앉는 거를 다른 얘기로는 아시안 스쿼트라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시아인들은 잘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생활 습관 때문에 그래요. 생활 습관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화장실 갈 때도 쪼그려 앉아서 화장실을 갔어.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대부분 앉아서 하는 일들이 많아졌죠.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가요? 앉게 되면 등을 기대고 허리는 안쪽으로 말리는 지금 같은 자세들을 많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햄스트링 건도 짧아지지만 문제는 척추가 후방경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내회전이 되면 엉덩이는 뒤로 빠지고 외회전이 되면 엉덩이는 앞쪽으로 밀려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앉는 일들이 많으신 분들은 땅에 발을 짚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회전이 되지 않아도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서 생활하는 습관이 잡히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스쿼트를 하기가 너무나 힘든 자세가 만들어져요. 자,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보자고요. 내가 아까처럼 후방경사로 엉덩이를 당겨놓은 상태에서 앉으려고 노력을 하면 앉을 수가 없어요. 더 앉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고관절이 전방경사로 스쿼트 할 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쪼그려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던 내전이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한다는 거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에서 조금 다른 얘기가 한 게 만들어졌어요. 뭐냐면 그럼 외회전이 됐을 때 엉덩이 밀리는데 왜 외회전이 되지 않은데도 엉덩이가 밀리냐? 그 부분은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 있을 때는 발바닥이 지면에 짚고 있는 기준점이라면 앉았을 때는 내 자골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외회전이 되지 않아도 골반은 후방경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후방경사가 된 상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쪼그려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후방경사에 대한 기능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스쿼트를 하려면.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후방경사가 심하신 분들은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무시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뇌에서는 쓰지 않는 기능은 삭제시켜버려요. 우리가 오랫동안 후방경사로 있었던 분들은 전방경사에 대한 기능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뇌가. 그럼 우린 뭘 해야 돼요? 뇌한테 그거를 인지시켜주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에 대한 가동성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가동성 훈련은 제가 다음 시간에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은 비복근과 아킬레스건이 짧아서 쪼그려 앉았을 때 뒤꿈치가 들리는 분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진짜 비복근과 아킬레스건이 짧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디를 스트레칭 해야 되죠? 비복근과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하면 좋아질까요?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아요. 우리 몸은 연결돼 있다 했어요.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킬레스건과 비복근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고 햄스트링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스트레칭을 하셔야지만 원활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스트레칭 방법
그리고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허리에 대한 리스크가 없게끔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 이 영상도 다음 시간에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스트레칭도 설명 안 하고 뭐 고관절의 가동성도 설명 안 하고 그럼 넌 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맞아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킬레스건과 비복근이 움직이는 관절은 뭐예요? 아킬레스건과 비복근이 움직이는 관절은 발목이에요. 발목을 당겼다가 피는 역할을 하는 게 아킬레스건과 비복근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발목이 제대로 움직여지는지 움직여져야지만 아킬레스건도 비복근도 충분히 늘어났다가 충분히 수축을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가져가 볼게요. 우리 몸의 근육이나 관절은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관절들 중에 한 개가 과하게 사용되면 다른 놈은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쉽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손목이 있어요. 손목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 정도 굽혀지고 이 정도 펴져요. 이 정도 굽혀지고 이 정도 펴져요. 이게 이 손목에 대한 최대한 가동 범위예요. 그런데 이 손목에 대한 가동 범위에 만약에 손가락이 지금처럼 잡혀지면 손목의 가동성은 떨어져요. 그리고 이 손가락을 피면 다시 가동성은 늘어나죠.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손목의 가동성이 여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먹을 쥐면 손목의 가동성은 줄어들어요. 보이세요? 다시 한번. 손목의 가동성이 여기까지 나오는 부분에서 내가 주먹을 쥐고 손목의 가동성을 평가하면 가동성이 떨어지는 게 보이세요? 우리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목에 대한 가동성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발가락이 어떻게 돼야 돼요? 벌리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잠깐 발을 좀 보여줄게요. 이 상태에서 피고 접혀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최대한 가동성이라면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발가락을 당겨 놓은 상태에서 당기려고 하면 당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세요? 최대한 가동성이까지 나온다면 발가락이 당겨진 상태에서는 발목의 가동성이 제한이 받는다. 내 발가락이 내가 걷거나 또는 하이를 많이 신거나 해서 발가락을 들고 있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발가락이 들려있는 상태에서는 아킬레스건이나 비복근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쪼그려 앉을 때 뒤꿈치가 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발목이 충분한 가동성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무엇 때문에? 발가락이 들린다라는 그 사소한 한계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영상으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발끝을 당겼을 때 발가락에 대한 활용이 강한지 발가락에 대한 활용이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개 더 생각하셔야 될 게 발가락에 대한 활용이 아닌 충분히 내가 발목에 대한 가동성을 만들어내면 아킬레스건과 비복근은 충분히 늘어난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다음 영상인 햄스트링건에 대한 스트레칭 그리고 고관절에 대한 가동성에 대한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들을 한번 보자고요. 작은 문제가 항상 큰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써보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